쌤, 응. 제 친구 중에 연세대 화공 합격한 그 친구 아시죠? 응. 그 친구가 이번에 의학대 편입하고 싶어 하던데 지금 또 편입 준비해봐도 될까요? 공부를 또 하겠대? 공부를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이 딱 적기긴 하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작년에 수능 의대 증원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에 3,000명이었는데 1,500명을 더 뽑았어. 그래서 총 4,500명을 뽑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치대나 또는 이제 약대 다니던 재학생들이, 그래서 휴학하고 나서 재수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뭐 심지어 이제 지방의대 다니고 있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상위권 의대 가려고 재수해서 또 들어간 그런 이제 케이스가 많거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뭐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이렇게 자퇴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 TO가 올해 고스란히 다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TO가 굉장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뭐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딴지만 안 걸으면 올해는 진짜 완전히 정말 큰 잔치, 대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딱 준비하기 좋아. 지금 내 조교들도 15명 있는데 그 중에 5명 이제 연고대 다니고 있는 애들이 의학대 편입하려고 지금 재수 준비를 하고 있거든.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박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정량대랑 정성대 둘 중 어떤 게 나을까요? 연고대 편입했으면 정성대도 써볼만 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성대는 원래 그 연고대 다니고 있는 애들도 합격하기 힘들어. 그래서 수능으로 연고대 들어간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도 합격하기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연고대를 지금 편입했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정량대로 지원을 하는 게 그게 맞아. 연고대 편입할 때랑 다르게 정량의학대 편입할 때 더 공부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의학대는 연고대보다 시험 범위가 넓지. 그래서 연고대는 고급화학에서 유기를 배우긴 하지만 합성을 다 배우진 않잖아. 의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합성 전체 범위가 전부 다 들어가. 그래서 유기합성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유기 문제를 다 맞춰.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커리큘럼 상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9월달 문제풀이는 그냥 완전 다 갈아엎을 거고, 업데이트된 올해 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의학대 준비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MDP 스타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봐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화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득점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생물에서 이제 최대한 점수를 많이 얻는다. 일단 그런 전략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적중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꼼꼼하게 잘 챙기면 연고대 시험과 마찬가지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정량의학대 편입할 때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익이랑 학점이야. 토익은 뭐 작년 기준으로 약대는 970, 지대는 980, 의대는 990. 일단 평균적인 점수가 그렇다는 거. 물론 이제 더 낮은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안정권에 대한 점수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토익 점수 만드는데 집중을 좀 해야 돼. 학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이제 학교들에 대한 전형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 그래서 자신이 뭐 전적대 학점이 굉장히 좀 좋다, 그 다음에 연고대 학점도 좋다라고 한다면 학점을 좀 많이 봐주는 학교들, 자신이 유리한 학교가 어딘지 그 학교들을 이제 일단 일지망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 시험을 봐야 돼. 그냥 그 학교 시험 잘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겉붙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은 전체적으로 한 학교도 빠지지 말고 날짜만 겹치지 않으면 전부 다 시험을 보는 게 맞지. 그리고 상장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 있으면 되게 좋아. 뭐 이런 것들 있는 학부생들이 잘 없잖아. 해봤자 뭐 성덕장학금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의학대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진 않아.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학부 인턴이라고 하지, 연구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거기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학부생들한테 뭐 특별하게 뭘 맡기지 않아요. 화학이나 뭐 생물 쪽에 학부생 인턴 들어가서 뭐 설거지라든지 잡일밖에 안 해. 그리고 특히나 교수님들 중에서
학부생 인턴 했다고 뭐 증명서 하나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떼주는 교수님들도 되게 많아. 왜냐하면 목적이 뻔히 보이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안 떼주는 교수님들도 있어가지고 자칫잘못하다가 정말 진짜 시간 낭비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 그 시간에 토익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는 게 맞지. 그리고 봉사는 있어야 돼. 작년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있었던 학생들이 다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데서 하지 말고 대학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병원의 약제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경험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토대로 뭐 자소서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저 봉사활동 했어요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합격을 자주지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게 점수화로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활동은 딱 적당하게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관계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기존에 화학 공부 베이스가 있으니까 언제쯤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올해 연고대 편입했으면 7월부터 그리고 편입한 지 1년 넘었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 1년 지났으면 일반학 다 까먹었을 거잖아. 다시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올해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까먹었을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니까 일반학 복수만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7월에 시작할 때 고급화학하고 유기화학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유기 합성이지. 그래서 그 고급에서 유기는 이제 워낙 좀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날 거니까 그래서 그거 토대로 합성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 거지. 원래 정규 과정은 9월인데 그걸 왜 7월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냐면 나중에 후반기 갔을 때 되게 많이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막 생물 공부도 할 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그럼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유기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좀 끝내놓으면 나중에 생물 공부하고 원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시간도 많이 좀 널널하게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7월 달부터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작년에 회사랑 좀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기 강의를 고급화학의 유기랑 그 다음에 유기합성 원투랑 전부 다 이제 다 묶어가지고 60% 할인을 해서 유기화 풀 패키지라고 있어. 그래서 그걸 들어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내가 일반화학이라든지 고급화학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TPS 구매해서 들어도 되고. 의학대 준비하는 연고대 합격생들에게 꼭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연고대 합격 후에 또 의학대 준비하는 거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하고 또 대견스럽네. 한번 합격하고 자신감이 되게 충만할 텐데 의학대는 연고대보다 더 경쟁도 빡세고 힘드니까 절대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 우리 연고대 합격생들 파이팅하고 화학선생 각기세가 언제나 그랬듯 다 적중시켜 줄 테니까 나만 믿어라.